안녕하세요. 제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거시 코드에서 DBMS 변경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퇴사 관련된 블로그를 하나 썼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거에서 이제 오라클 한 13년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오라클 서버랑 실제 IDC 서버 장비를 내리는 작업을 했거든요. 이게 뭐 코드 개편을 전체 다시 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되게 오래된 장비라 문제가 있었던 상태라 빠르게 되게 작업을 해야 됐었던 상황이라서 오라클을 이제 MySQL로 이관하고 그 IDC에 있는 장비는 다 내리고 서버도 다 내리고 클라우드로 다 전환하는 거를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 배치 같은 것들이 IDC에 있었어 가지고. 네, 그리고 뭐 여기 SP나 이런 이슈는 없었는데 뭐 이것저것 호환시키나 번거로웠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뭐 회사 코드는 당연히 없으니까 예제로 얼추 느낌만 보게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좀 많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그 프로젝트의 상황이 일단 다 마이바티스로 돼 있었고, 지금 예전에 제가 JPA로 일단 넣어놨는데 마이바티스로 되어 있었고, 그 제가 1차로 좀 몇 년 전에 그 API 서버는 클라우드로 옮겨 놨어 가지고 구조 정리는 지금 여기 템플릿으로 있는 느낌처럼 되어 있었어요. 이 DB 코어란 게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레거시 DB 오라클 보는 게 모듈화는 되어 있었고, 제가 그 클라우드로 API 서버 옮기면서 오라클 기반에 일단 그대로 옮겨 놓긴 했었거든요. 워낙 그 스케일 아웃이 안 되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대신 코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어쨌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모듈화는 되어 있고 스프링 부트로 그 전환은 해 놓은 상태였는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막 엄청난 코드들 사이에 막 리파지토리를 이런 식으로 쓰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오라클에서 MySQL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그 빠르게 이터레이션을 돌리는 거에 대한 거가 또 결국 이런 실제 실전에서 있었던 거를 예로 들었던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개편을 한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작업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리파지토리 부분만 다 골라 가지고 하나하나 다 바꾸는 거죠. 그 가령 뭐 제가 뭐 뉴 스토리지 이런 걸 만들 건데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다 찾아 가지고 바꾸는 거죠. 요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체 엄청난 코드들을 다 같이 개편하고 싶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가장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하면서 안정적인 방법을 저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한 줄만 넣어 놔서 그렇지 이 엄청난 코드들 사이사이에 이게 다 있을 막 그런 엄청 대충 상상만 하셔도 지저분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 요 작업을 하는 게 배포하기가 되게 이터레이션으로 돌리기가 되게 힘들어지긴 해요.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떤 전략을 선택했냐? 저는 일단 요 레거시에 있는 형태가 있을 때 여기를 건드리는 작업을 아예 안 했어요. 여기를 건드리는 작업을 아예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느낌상으로 얼추 유사한데 여기에 그냥 아예 API 쪽에 어댑팅에 대한 거를 만들었고, 여기에 뭐 대충 어댑터, 코어 어댑터 뭐 요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 친구들, 요 친구를 일단 그 리파지토리랑 그 리파지토리를 다 1대1로 만들고, 여기 이제 이 작업할 때 일단 신규 모듈도 만들었거든요. 신규 DB 코어라는 모듈 같은 걸 만들었고, 그래서 뉴 스토리지 이런 걸 만들었죠. 예, 그러면 얘가 이제 오라클이었고 기존 거, 그리고 신규 기반 기존 오라클 기반이고, 이거 이때 그 어쨌든 그 마이바티스 예제는 쟤는 그 여기서 또 제가 안 했었던 그 선택이, 여기서 굳이 이 마이바티스로 된 거를 JPA로 바꾸는 작업은 안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변경 사항이 되게 커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뭐 완전히 다 개편해서 가려면 시간도 되게 중요한 팩터였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한 다음에 가령 아까 있었던 함수가 뭐 find by다 싶으면은 이게 실제 지금 JPA 함수인데 마이바티 쓰니까 함수가 엄청 많고 막 이럴 거잖아요. 쿼리도 엄청 길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서 또 그걸 하나 만들었어요. 원래는 토글로 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뭐 이런 느낌상 어댑터 헬퍼 뭐 어댑터 헬퍼 뭐 이런 거 만들고 여기서 뭐 리드 레거시 이런 거랑 뭐 라이트 레거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라이트 뉴 스토리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플래그를 그냥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왜냐면 읽기 함수라는 게 그때 어쨌든 마이바티스로 돼 있어도 뭐 쿼리는 어쨌든 셀렉트 뭐 업데이트 이렇게 하나만 실행할 수 있게 보통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댑터 헬퍼에서 리드 레거시면은 레거시 리파지토리 해서 아이디에서 넘기게 여기서도 뉴 스토리지에서 파인드 바이에서 아이디 넘게 대신 이거를 할 때 제가 했었던 전략이 빠르게 이걸 효과적으로 배포하면서 안정감 있게 동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대로 옮겼어요. 쿼리를 그냥 마이바티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리를 그대로 옮겼는데 당연히 오라클에서 이제 MySQL에서 못 쓰는 문법들이나 함수들 같은 거 다 변환하는 작업을 GPT 기반으로 최대한 빨리 돌렸고 네 그러고 요런 식으로 이제 느낌상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만약에 뭐 세이브가 있다 하면은 뭐 세이브 여기가 라이트 레거시가 되어 있으면은 요렇게 하고 맞아요. 여기서 근데 지금 정확하게 또 그때 코드랑 다를 수는 있는데 라이트 레거시 요런 식으로 맞아요. 기억났다. 레거시 할 때는 여기서 뭐 이그점플 데이터를 넣고 이런 느낌으로 리턴이 아니라 일단 리턴 빼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게 했었어요. 지금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쨌든 레거시에만 쓸 때는 레거시에만 쓰게 하고 레거시가 아니라 신규 쪽을 메인으로 MySQL 기반으로 쓴다 하면은 레거시에도 하위 호환을 해주는 이 플래그를 따로 만들었었던 것 같긴 하네요. 맞아. 기억이 날랑말랑하는데 이것도 좀 지났다고 이렇게 되긴 하네요. 그냥 아마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라이트 레거시를 안 하고 그냥 어댑터 헬퍼에다가 대충 느낌상 그러니까 무조건 레거시에 쓰고 요걸로 이렇게 넣는 이렇게 했었다. 맞아요. 둘 다 그냥 쓰게 해놨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둘 다 무조건 이거를 이제 플래그로 관리하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MySQL 버전도 킬래 하면 요렇게 키고 그다음에 MySQL이 안정화 버전 됐으면 요걸 끄고 요런 식으로 순차 배포를 하는 전략을 쓰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경우는 요런 식으로 했었고 셀렉트 예제 대략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그럼 뭘 했냐 아까 제가 서비스 쪽 수정을 안 했댔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작업이 요거를 다 하나하나 교체를 했었어요. 가령 여기 리파지토리랑 1대1로 다 대응되게 만들어 놓고 요렇게 요걸로 그냥 갈아 끼고 함수가 이렇게 호환되게 시그니처 그대로 지원되게 이건 빈이 아니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요거를 진짜 심플하게 말하면은 2번 3번을 다 리파지토리 이게 지금 이름을 제가 좀 예제로 해놨는데 그냥 리파지토리를 이 핵심이 서비스 쪽 로직을 하나도 수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서비스 쪽 로직을 수정하는 순간 배포를 할 때 제가 고민이 되잖아요. 우려가 좀 생기잖아요. 그걸 하기 싫었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어댑팅하는 전략을 써버렸었어요. 뭐야?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사실은 뭐 변수명은 바꿀 수 있긴 하지만 그냥 그런 것도 웬만하면 안 바꿨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만 싹 한 다음에 배포를 바로 했었어요. 그거 배포하는 데가 며칠이 안 걸렸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기존에 쓰고 있는 리파지토리를 굳이 말하면 계층을 억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기존하고 동작은 똑같이 되게 해 놓은 상태니까. 기존에 라이트 하는 거를 false로 해 놨으니까 예 똑같은 동작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코드를 수정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신규 MySQL 한 건 없는 거죠. 근데 계층은 만들었죠. 이거를 진짜 빨리 해 가지고 뭐 제 기억에 부분으로 하긴 했는데 한 3 일인가 4 일인가 만에 배포를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라이브 서비스에 영향은 없지만 계층은 만든 거죠. 그리고 저도 나 로직 수정한 건 하나도 없고 쿼리 뭐 추가해 놓은 게 뭐 컴포넌트 추가한 건 있지만 걔는 안 탄다 하니까 바로 배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배포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것이 뭐냐? 그 계층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실제 그 비즈니스 이제 서비스 레이어라고 제가 비즈니스 레이어라고 부르는 이 서비스 코드들 같은 영역에서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모든 작업을 끝내면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천천히 페이드아웃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없앨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전략을 짰고 그래서 이 이터레이션을 제가 계획을 한 전략이 있었던 게 부분적으로 빠르게 계속 나눠서 배포를 하자. 요런 식으로 좀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듀얼라이트의 경우 뭐 레거시도 쌓고 신규도 쌓는다를 둘 다 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 시스템에 영향이 아예 없어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요 리드 트리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쌓는 건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실험을 되게 부분적으로 했었죠. 그리고 껐다 켰다 해 보고. 왜냐면 신규 DB는 아직 메인이 아니니까 날렸다 쌓았다 계속 반복해도 되거든요. 그 대신 그 과거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DBA 분이 서포트를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딱 스위칭이 될 때 그리고 다행히 요 시스템은 점검을 짧게는 걸 수 있었어 가지고 약 뭐 30분? 30분 40분 정도는 점검을 걸 수 있었어 가지고 새벽 시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점검을 걸고 실제 턴오프를 했는데 어쨌든 실제 그 배포 자체는 이 트리거를 바꾼 거에 대한 온오프는 그때 점검을 걸고 나가긴 했지만 실제 모든 게 반영된 거는 미리 사전에 다 배포가 나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마지막 이거 적용하는 거에 PR에 바꾸는 거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true랑 요거 false로 바꾸고 뭐 요거밖에 요것만 바꾸는 PR에 그냥 딱 파일 하나에 요거 띡 수정한 것만 해서 그 투입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리 기존 코드는 다 나가 있는 상태로 검증이 다 돼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된 다음에 스위치만 딱 킨 식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계속 제가 부분 나눠서 배포를 하는 전략을 취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었던 왜 어댑터 레이어를 만들었냐. 이거를 만드는데 제가 또 근거가 하나 있었던 게 그 오라클에 제가 여기 블로그 글에도 적어 놨지만 SP는 없었어요. 예. SP는 없었는데 옛날에 이제 배민에서는 그 SP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걸 다 이제 로직으로 풀어내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다행히 얘는 SP가 없는데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SEQ, 시퀀스. 오라클 시퀀스를 쓰고 있는데 이제 쓰기에 있어야죠. 오라클 시퀀스를 통해서 어떤 그 고유값을 만들어내고 이런 로직이 있는데 이걸 MySQL엔 이제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시퀀스 기능이 대칭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오라클 이 레거시 쿼리다 보니까 쿼리 안에서 시퀀스를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쿼리 마이바티스 쿼리 안에 시퀀스 플러스 1 하는 로직이 있음. 어쨌든 그런 거랑 등등 다양한 오라클 쿼리 로직 진짜 별의별 게 다 있긴 했거든요. 막 조회 쪽에도 이제 막 유니온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풀어내다 보니까 이 어댑터가 있을 때 유효했던 게 여기서 MySQL에서 시퀀스를 호환하는 전략 그러니까 구현을 추가함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로직이 없이 그냥
오라클 쿼리 안에서 뭐 시퀀스 증가나 시퀀스 가져오기나 이런 게 다 되다 보니까 됐는데 MySQL로 이걸 구현하려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로지컬하게 다 풀었거든요. 가령 여기서 그냥 뭐 시퀀스를 그냥 대칭하는 걸 그냥 별도 테이블을 만드는 식으로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시퀀스 엔티티 같은 뭐 시퀀스 리포 헬퍼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new xx seq 시퀀스 맞죠? 예. 여기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넘기는 식으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넘기는 식으로 해 가지고 했었죠. 사실 진짜 최악인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컬이 이제 지금 제가 세이브로 돼 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맵으로 넘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맵에서 풋 해 가지고 뭐 xxx seq 이렇게 넘겨야 되는 코드들도 있었거든요. 차마 이것까지는 안 말하려 했는데 이걸 좀 느낌을 느끼셔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애초에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맵인 거죠. 그냥 해시 맵에다가 스트링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코드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쿼리 안에서 막 SEQ 직접 만들고 막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래서 그거를 또 MySQL을 억지로 막 쿼리에서 마이바티스 가뜩이나 마이바티스 쓰기도 싫은데 그걸로 해서 하려다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최소한의 그 동료 다음 사람이 추가 개편을 할 때 양심적으로 찔린다 싶어서 로지컬하게 다 푸는 걸로 바꿔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SQL 넣고 넘어가도록 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궁극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어떤 내가 수정하려는 영역에서 직접적인 수정을 할 때는 항상 배포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속도가 느려지면은 이거를 하는 그 동기를 잃기도 쉽고 재미도 없어지게 돼요, 사실. 그리고 왜냐면은 배포를 못 하니까 뭐 계속 작업량은 쌓이는데 배포는 만약에 점검을 건다고 했으니까 점검 건 날 배포가 한번 쫙 나갔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노답인 거죠. 물론 그 전에 테스트를 나름 했겠지만 되게 유연하게 어쨌든 이걸 껐다 아니면 하나만 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면은 되게 빠른 배포를 가져가면서 실험을 해볼 수 있긴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런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조금 언제나 좋지 않나. 그리고 제가 맨날 뭐 빠른 이터레이션과 빅뱅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잘 짜는 게 저는 진짜 핵심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일을 되게 잘게 쪼갤 수 있게 말하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배포를 되게 많이 하긴 했어요. 거의 주마다 이거에 대한 부분 배포를 계속했거든요. 부분 배포하고 실험하고 부분 배포하고 실험하고 데이터 다시 다 날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개발기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적용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런 어댑팅 레이어 없이 그냥 여기서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뉴 스토리지 같은 걸로 바로바로 바꿨다? 이러면 이거 테스트 못 하죠. 하는 순간 바로 신규에만 쌓이거나 신규에서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여기 안에서 막 듀얼라이트 로직을 짠다 치면은 다 로직이 산재되잖아요. 여기 안에서 막 그 어댑터 헬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테스팅 할 일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뭐 제가 지금 이제 예제로 다 가져오긴 했지만 제가 그래서 뭘 했냐면 이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다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 코드 만들 때는 뭐 제가 다 짜진 않고 당연히 AI의 도움을 받았고 테스트를 다 만들어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 로직대로 잘 동작하는지 예를 들어 이 플래그가 켜져 있을 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 코드로 다 커버를 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이거 투입할 때에는 제가 자신감이 있는 상태였고 물론 투입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점검 걸고 투입하고 큰 문제 짜잘짜잘한 문제는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뭐 롤백을 하니 많이 이런 문제도 아예 없긴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의 좋은 점은 사실은 롤백하기가 너무 쉽다는 점이었던 거긴 해요. 그 로지컬적인 부분에 뭔가 우리가 작업을 지저분한 쿼리 같은 거는 작업 코드가 좀 길어지는 영역도 있긴 했었는데 그런 게 들어있다면 롤백할 때 조금 우려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계층을 만들어 놓고 접근했을 때는 트리거 기반으로 그냥 롤 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거시에서 읽지 않고 그 이렇게 쓴다 하면은 롤백 할 때는 그냥 이거 키고 얘는 뭐 꺼도 되고 안 꺼도 그만인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그러면 사실은 그냥 기존 거랑 롤백이 똑같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롤백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전혀 없는 전략을 선택한 거고, 롤백을 하더라도 영향 이미 배포가 제가 다 나가 있었기 때문에 롤백을 해도 롤백하는 코드가 얘만 있는 거예요. 이 클래스만 수정해서 롤백을 하게 되는 거지 다른 뭐 롤백합니다라는 롤백용 PR에 막 이 모든 서비스 코드가 다 수정돼 있고 이러면 사실 롤백할 때도 쫄리게 되거든요. 사실 확신도 없고. 근데 이런 계층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플래그 기반으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을 잘 구성해 놓으면은 되게 뭐 두려움이 좀 없어지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은 실험과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스스로 조금 자신감도 생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막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결국은 부분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전략과 빠르게 계속 이터레이션에 돌릴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걸 하든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냐에 대한 문제지. 그리고 작업 스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댑터 레이어를 만들고 배포 한번 쭉 나가고 뭐 중간중간 나가긴 했었는데, 어댑터 뭐 어떤 도메인 어댑터 만들고 나가고 하면은 점점 제가 정복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댑터는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럼 이거 테스트 코드도 있고, 그럼 여기 안에서 신규에 대한 거 하는 건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잖아. 내가 그리고 원하는 것만 실험할 수 있잖아. 이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전체의 작업 자체가 제가 사실은 뭐 저기 적어 놓진 않았지만 실제 작업 시간 제가 뭐 그 일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시간만 보면 2 주도 안 걸려서 요거를 다 작업은 하긴 했었거든요. 실제 총 작업량 기준으로. 근데 진짜 많긴 했어요. 예. 진짜 코드도 지저분한데 그 쿼리도 진짜 많았고, 물론 그 2주 만에 끝낸 거는 이제 AI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검증은 어쨌든 제가 다 하고 이 전략은 제가 다 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일을 했었던 거가 제 마지막으로 이제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뭐 뉘앙스로 설명하느라 예제가 많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핵심은 제가 이 말했던 것들 사이사이에 배포를 계속했었다는 거. 그거를 좀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특히 그 DBMS를 변경해야 되는 일이 흔치는 않은데 있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계층을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퇴사하기 전에 어떤 상태로 만들었냐라고 하시면은, 요게 되게 사실은 진짜 마무리까지 잘하고 오는 거 핵심인데, 제가 뭐 퇴사할 때 이 마지막 버전이 어댑터 이렇게 딸랑 만들어 놓고 뭐 오라클 서버 죽였으니까 뭐 요렇게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요 예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뭐 이렇게 냅둘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모듈도 살려 놓거나. 근데 제가 마지막에 나올 때는 깔끔하게 이 DB 레거시 모듈 아예 통으로 날려 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어댑터는 냅두긴 했었어요. 어댑터는 냅뒀는데 요 코드를 그냥 기존에 있었던 이 어댑터 헬퍼도 그렇고 다 지우고, 왜냐면 이제 토글링이 끝났으니까 안전적으로 스위칭이 된 상태라서 요거 정리까지는 깔끔하게 다 해 놓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레거시 리파지토리를 전 안 쓰는 코드 남겨 놓는, 그 코드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요런 지금 막 이런 것도 남겨 놓을 수 있잖아요. 플래그 안 쓰니까 뭐 죽은 코드이긴 하니까 요런 식으로 다 정리까지는 했습니다. 차마 어댑터 레이어까지 정리는 저도 안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인수인계 그 팀한테 이제 그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전달 드릴 때는 뭐 필요하면 이 계층 없애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고, 그건 이제 그 후속에서 처리를 해 주실 거라 믿고, 사실은 이렇게 클래스명만 바꿔 버려도 되긴 하는데, 예 그냥 어댑터가 있는 측면이 나을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코드들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코드들 때문에 조금 라인이 있는 경우가 있었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어댑터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요거는 좀 냅뒀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거 이름을 좀 바꿨나? 가물가물하네요. 네, 아무튼 좀 이렇게 뉘앙스 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DBMS를 바꾸는 작업이 언젠가 한 번 정도는 하실 텐데 고때 빅뱅으로 하시게 되면 되게 두려우실 거거든요. 그때 한번 혹시 생각나신다면 요런 식으로 그냥 배포를 여러 개 해서 내가 부분적으로 실험해 보고 검증해 볼 수 있는 전략을 좀 '나도 해 볼까?'라는 요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네.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